안녕하세요. All Time High입니다. All Time High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요. 전 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한눈에 같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선물방 제가 비트겟 거래소 오픈 단톡방인데요. 네, 들어오시면 인사이트들을 좀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적인 걸 좀 얘기해드리면 선물은 현물처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잡아도 되니까 너무 과한 욕심은 피하시고 청산 당하면 안 되니까 늘 스탑 리밋 거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비트의 운전은 어제도 뭐 느끼셨겠지만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상향. 제 인사이트는 우상향인 건 맞아요. 여전히 불장으로 가야 되는. 근데 늘 그냥 쭉 이렇게 올리지를 않죠.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고 좌우 앞뒤로 흔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은 포지션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초보분들은 늘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전 여러분들이 청산이 안 나오는 게 목표라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신 뒤 먹으면 익절하시고 그리고 수익은 수익으로 누를 때 진짜 수익인 거지 그냥 누르기 전까지는 내 돈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 청산 없이 버텨서 다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우상향인 게 맞으니까. 그래서 시드를 늘 크게 확보해 두시고요. 안전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면 선물을 막 계속 버텨가면서 해야 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이게 위아래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나올 때는 짧게 가져가는 게 더 낫고, 쭉 마이너스가 많이 나온 하락장에는 선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숏으로 접근한다든지 반방향을 해가지고 바로 숏으로 아니면 현물로 줍줍을 하는 게 맞죠. 네, 조정장에는 솔직히 롱을 거기서부터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현물로도 줍줍해야 되니까 현물과 선물의 이런 차이점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웬만한 멘탈로는 선물 투자할 때 마이너스를 버티기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오케이? 처음부터 배우는 분들이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늘 모의 투자, 비트겟에서 이제 갖고 있는 모의 투자라는 시스템부터 하시고요. 접에 고배 등등 사용해보고 자기 스타일에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멘탈이 늘 중요하고 200% 플러스 300% 갔다가 막 익절 못하고 마이너스 가면 너무 자괴감 들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로 200%, 뭐 300%, 뭐 다만 50%라도 하면 된 거죠. 돌아보지 마시고 청산도 자꾸 당하면서 배운다는 분이 있지만 청산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하면 소액이든 아니든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서워집니다.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어떤 코인 같은 경우를 제가 인사이트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도지를 올렸을 때 아마 잘 됐었던 경우 이런 것들 20배 40% 4만원 4만원이 어딥니까? 하루에 4만원씩만 한 달이어도 100만원이 넘는데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현물도 있잖아요. 현물 선물. 오케이? 자, 인사이트 브리핑입니다. 7월 말부터 현재 8월 15일까지 약 조정, 그러니까 거의 뭐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 안에 있어요. 상승.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인들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아직까지는 개미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예요. 이미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인 것들이 플러스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 바뀔 건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손절했거나 외면했던 개미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더 간다는 거죠. 더 간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비트가 46K가 중요하다고 한 저번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이제 기관들과 고래들이 46K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개미들이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그럼 추후에는 개미들이 들어올 여건들이 갖추어지고 있고 갖추어지면 all time high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all time high 가능하지. 물론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상승폭만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쭉 올라가면 떨어지면 진짜 떨어지면 마치 자이로 드롭이죠. 자이로 드롭. 네, 제가 한국 가면 한번 타보고 싶은데 자이로 드롭처럼 올라가다 훅 내려가는 게 크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만 가면. 그래서 추후 조정, 제가 생각한 단기간의 추후 조정은 8월 말
즉 잭슨홀 미팅이거든요. 이때 가까이 갈수록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를 대비해서 철저한 계획을 나름 세워두셔야 됩니다. 큰 상승 뒤에 큰 조정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모두가,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 장에 들어올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기사들이 막 슬슬 나오고 개미들이 막 나도 투자해볼까, 주위에서 다시 투자해볼까 막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물에 스탑 리밋이라는 진짜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이 단어가 키 단어가 있듯이 마치 현물에도 우리가 원하는 순간까지 아니면 그 순간에 도달을 만약에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스탑 리밋이 걸려있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최근 3주 가까이 상승으로 질주한 코인들이 벌써 200% 이상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29.5에 사셨더라면 1차 매집했으면 벌써 2배 이상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손절 라인도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46K 박스권이라고 보면 이제 40K를 기준으로, 그리고 51K 가깝게 가면 46K가 기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손절 라인을 가져가고 있다. 특히 이번 불장이 올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절 안 치시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기다리셔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자발트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 코인과 메인 알트 그리고 거래소 코인들을 위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느 시점 뭐 29.5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34였다든지 37이었다든지 이런 거에 매매 기준을 잡아뒀는지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가 먼저 쏘고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메이저 알트들이 쏜다라는 거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 움직임을 좀 보고요. 그 다음 메이저 알트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 46, 51, 51, 56, 57, 63, 그 다음 투더문입니다. 투더문 하지 말자. 우린 all time high. 그쵸? all time high입니다. 자, 8월 25일 비트코인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심사 발표 있는데요. 뭐 연기될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날이죠. 잭슨 홀 미팅. 이때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테이퍼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미 잭슨 홀 미팅 가까이 가면요. 8월 24, 25 가까이 가면 조정이 이미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 때문이고 uncertainty,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잭슨 홀 미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 영향을 끼칠지 봐야 하고요. 특히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조정하셔야 됩니다. 조정 감당하셔야 되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인 즉슨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되어 있는 자산 화폐 시장이 반응이 어느 정도 또 나올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 요새 제가 좀 인사이트를 좀 보고 있을 때 8월 말에 조정이 오고 이게 9월 어떤 계기로 그 조정을 돌파하면서 올타임 하이까지 가느냐인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인프라법이고요. 인프라법. 그리고 인프라법이 나오면서 SEC에서 BTF, 자꾸 BTF 하니까 BTS의 어떤 BTF처럼 이제 입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BTF라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꼭 필수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올타임 하이예요. 다만 이 시기가 9월에 과연 이걸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쵸?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올타임하이 유튜브 구독하시면 제가 계속 어쨌든 반응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에 폴카당 메인넷 토크가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이트 뉴스 가기 전에 좀 재밌는 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로운 자금인데요. $2 trillion for the first time since May. 5월 이후로 다시 암호화폐의 코인 마켓 캡이죠. 볼륨 자체가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매우 뜻깊은 거고, 이게 상승장이라는 거. 지금 상승장이 아니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미 8, 9월 상승장이 되는 거가 개런티가 된 거예요. $2 trillion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보다 이게 호재예요. 돈이 이렇게까지 끌어 들어왔다라는 게. 그래서 너무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푸르르한 불장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모로.
It's been a wild year for cryptocurrency. 정말 와일드했죠. 플러스 알파가 심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때 메이 준 당시에 when Tesla boss Elon Musk가 criticize Bitcoin energy use 하고 China crackdown 하고 해서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큰 영향을 끼쳤었다라는 건데 뭐 그중에 이미 악재는 다 차이나 관련된 악재는 미국에서 다 흡수를 해갔고요. 테슬라는 다시금 이제 비트코인을 하겠다. 다시금 결제로 쓰겠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호재로 남아져 있는 겁니다. 악재보다 좀 호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까지 수익권 안 들어온 것들 있으면 홀드 하십시오. 지금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Cryptocurrency have rebounded. 다시 바운드가 됐다는 거죠. 반등이 나왔고 despite growing regulatory threat. 이게 뭐냐면 규제입니다. 규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립토커런시가 리바운드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 뭘 봐야 되냐? such as Binance, 그 다음에 SEC에서 하려고 하는 increased oversight, 이게 이제 감시 뭐 이런 regulation을 높이겠다. 크립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됐다라는 건데 이거는 단기적 악재, 그러니까 단기적 아까 말했다시피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인사이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버텨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8월 말에 조정이 와도 버텨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 이제 이분이 그 FTX 파운더죠, 설립자인데, 계속해서 이 브링크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3-year commitment, 3년간. 그리고 도네이션도 꾸준히, 우리 비트코인 디벨로퍼들 위해서 하고 있다. 이 FTX 또한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래소로서 상당히 규제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 바이낸스의 어떤 지분을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FTX의 FTT 코인 저도 모아가고 있는 코인이고 상당히 거래소 코인들은 늘 환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매우 제가 이따가 인사이드 뉴스에도 다룬 거지만 Presidential Campaign of President 조 바이든의 어떤 그 대선 캠프일 때 Bankman Fried was among 바이든의 biggest donor.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 바이든을 지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뱅크맨 프라이드 이분이. 그렇다면 뭐라도 확실히 이런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바로 이 사람도 나오네요. 케빈 오레일리 to get paid 돈을 받았네요. Crypto for his role 크립토로 돈을 받았답니다. As spokesman for FTX FTX의 대변인으로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이분도 어마어마한 인베스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크 큐벤과 거의 이제 같은 프로그램 샤크였나요? 샤크탱크 여기 바로 나오네요. 코호스트 거기서 나오는 분인데 여기서 FTX와 관계가 된다. 이 샤크탱크가 정말 유망한 투자자들, 돈 많고 힘 있는 투자자들, 고래 같은 분들인데 고래 같은 분들이 다 지금 크립토커런시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미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인사이트 뉴스 좀 몇 개 좀 디테일한 거 좀 보겠습니다. 트위터 CEO 이더리움에 대한 비판 트윗 게재. 이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잭 도어시가 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더리움 재단은 사전 채굴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뭔가 공정하지 않다, 스캠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는 거죠. 사토시 비전을 계승했다는 의미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비트코인의 전통성, 레거시 같은 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아니면 이 가상 자산의 넘버 원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잭 도어시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어떤 지지자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에티오피아 국기도 막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했었던 적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리서치 토크나 부동산 시장 5년 내 크게 발전할 거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으로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커버가 안 되는 것들 기술적으로나 그런 것들 블록체인 기술로 훨씬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이제 저점을 잡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좀 연구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토크나 부동산 시장은 향후 5년 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새로운 2차 시장의 출현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유동성, 효율성, 나중 비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복잡한 서류 작업 및 행정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토크나는 부동산 거래 비용을 낮추고, 자, 이게 한국과는 달리 해외는요, 캐나다, 미국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래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리얼터들이라고 하죠. 부동산 이제 도와주는 분들, 그분들, 뭐 한국으로 말하면 복덕방인가? 복덕방이 맞나? 아무튼 그 분들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서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저 이거 정말 잘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 SEC 암호화폐 규제권 요구, 노골적인 권력 장악 행위다. 이게 지금 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전 SEC가 힘을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줄 거면 빨리 줘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풀 스피드로 규제가 나오고, 그 규제에 다만 기관과 채굴자들이 오케이를 할 정도라면, 그래서 그게 ETF까지 나올 수 있다면 질질 끌어봤자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게리 겐슬러랑 계속 좀 서로 밥그릇 싸움이 좀 있고요. 비트코인닷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네요. 전면적 관할권,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뉴스에서 얘기했던 레귤레토리를 점점 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 위반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특징 신중히 우려해 입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프라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싱가포르 DBS 그룹의 산하 DBS 비커스가 암호화폐 영업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어요. 지금 은행에서 암호화폐 영업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영업 취득. 대단한 거예요. 전통 은행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한국이면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에 갔는데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오히려 지금 은행들이 암호화폐 투자하신다고 하면 뭐 대출을 막는다든지 신용 등급을 뭐 조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구매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지금 뭐 바이낸스 다 막아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은행들은 늘 보수적이고 상당히 안전하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싱가포르가 벌써 최대 은행의 증권사업부에서 지금 MAS, 이거 저번에 말했죠. 비트게 또 받은 싱가포르 금융관리청의 라이센스거든요. 이거를 획득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래서 은행과 함께 협작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싱가포르 모델을 보고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더 많은 은행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좋아입니다. 은행이 바뀐다니까요. 은행도 전통은행도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뀔 수 없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의 과매수 구간 소화해야 다음 상승 가능. 이게 이제 박스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5만 달러, 5.5만 달러 저항 테스트. 그러니까 50K와 55K인데 이때가 이제 소화를 하려면 충분히 물량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뚫는 경우는 없어요. 늘 천장에 도달했다가 내려오고 다시 도달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나 놓고 가면 어떡하지?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포모를 좀 늘 기회가 있습니다. 대신 이런 포모가 생기면요, 뭐 10%라도 10% 정도 시드로 줍줍 하세요. 분할이니까 풀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재밌었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일 또 축구를 아름답게 하는 요가 보니또 우리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는데 여기 재밌는 게 연봉 패키지에 암호화폐가 포함됐습니다. 이게 파리 생제르맹 이 PSG 암호화폐라고 어떻게 보면 밈코인이긴 한데 이게 암호화폐로 지금 코인을 발행해서 좀 받는 게 포함이 됐어요. 근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스포츠 스타들도요. 생각해보면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현금이라고 하고 뭐 캐시보다도 어쨌든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받는데 암호화폐로 받는 걸 오케이 하게 되면 이게 모든 구단들도 생각하게 되고 신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메시 같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세계적인 뭐 스포츠 스타들이 암호화폐로 돈을 일정 부분 받으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죠. 이미 PSG는 이걸로 인해서 2배, 3배 떴을 겁니다. 이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PSG 지금 올라타라는 게 아닙니다. 올라타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흐름. 그렇죠? PSG 밈코인이라 시드를 몰빵하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됨. 매우 뭐 하실 거면 매우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밈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얘네들은 하락장이 답 없습니다. PSG.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호화폐로 받는 걸 오케이 되면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다 하나의 효과. 마케팅 효과잖아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스위스 크립토 은행에서 아이브 링크를 지원을 합니다. 기간 투자의 디파이 서비스 제공. 자, 스위스 은행입니다. 역시 스위스랑 싱가포르는 돈 냄새 맡는 거는 기가 막혀요. 괜히 금융이 이런 허브가 아니고 이런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봐야 한국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제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에서 스위스의 은행에 에이브와 체인링크를 지원을 추가해버리고 디파이 서비스를 확대했네요. 제가 에이브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인은 옛날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코인은 진짜 두고 투자해도 괜찮은 코인이에요. 뭐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지만 참고하십시오. KPMG 상반기 블록체인 분야 총 투자액 87억 달러, 작년에 2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상반기에 이런 섹터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비해 2배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투자도 지속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들어올 돈들이 많다. 우상향한다. 마찬가지죠. BTC 구매, 요건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완전 반대말이네. 러시아잖아요. 우리 러시아와 중국은 참 대단한데, BTC 구매, 지뢰밭에 들어가는 행위랍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도 너무 웃겨. 현재 많은 국내 투자자들, 이거 어느 투자자, 러시아인가요? 러시아 투자자들이요. 암호화폐를 투자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있고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지뢰밭에 들어가는 행위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살고 있는 땅 팔고 그리고 지금 대출을 끼고 이걸로 지금 암호화폐 몰빵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왜죠? 다이빔 나오면 진짜 다이빔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건 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지뢰밭에 들어가는 행위라고.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금융 피라미드는 아니고요. 이건 잘못 알고 있고 러시아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러시아 정부는 무슨 책임을 지겠어.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건데. 본인이 하는 거죠. 투자는 늘 본인이 하는 겁니다. 맞죠? 제 관점을 갖고도 투자를 하시지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고. 그러니 제발 보수적으로 할 때는 하십시오. 이번 상승장이 마지막입니다. 당분간 늘 강조드리고 있어요. 금융자산 규모 상위 100개 은행 중 55%가 블록체인 기업 투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100개의 은행에 55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제가 늘 얘기했던 곳들이죠. 그리고 JP모건 이런 곳. JP모건도 진짜
대단해요. 이미 지난해 대비 2배가 늘었다라는 거고. 근데 좀 보시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야? 45%가 남았어. 45%. 반이나 더 남았어요. 지금 다 저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아직까지 다 좋아요,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그레이스케일 창업자 트위터선 마나 태그. 그레이스케일 창업자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마나도 지금 메인 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컬투 패션. 왜 사람들은 가상 의류를 사는데 돈을 지불하는가 해서 디센트럴랜드 마나를 태그했다. 이것 또한 메인 코인 중 하나입니다. EOS 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보이스가요. Circle과 파트너십. USDC 아시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USDT와는 다른 또 미국 달러의 USDC인데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네요. EOS가. 결제 프로세서 제공 업체로 달러 연동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USDC를 사용하고 결제 처리가 바로바로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스 프로젝트는 EOS IO 오픈소스를 통해서 다중 체인이 되고요. 이걸 통해 EOS 기반 결제 수단을 구현하기 위해 EOS 메인 코인입니다. 마나 메인 코인입니다. 참고하세요. 에이다. 자, 에이다 제가 뭐 언제부터였어? 영상 초창기부터 늘 이야기한 거 뭡니까? 산불 간다. 축하드립니다. 에이다 5들어 9배 상승을 해야 했다. 에이다는 산불 가요. 뭐 못 갈 수 없을 것 같고 이미 2달러 돌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 홀드 하신 분들. 에이다 알론즈 업그레이드가 9월 12일 예정이네요. 이미 2달러를 돌파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요새 아주 핫하죠.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한 또깨 핫 가능하지. 자, $3 나오면 진짜 해제 특집 갑니다. 자, 이거 아주 어이가 없는 일이었는데 학원장이 학생의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한다. 이거 뭐 늘 얘기하지만 그 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딥니까? 투자는 늘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학원장님, 투자는 늘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학원장이 왜 학생한테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해? 반대도 아니고 학생이 학원장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손실나자 흉기업파. 이래서 제가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잘 보세요. 2천만 원을 건네면서 언제였냐면요. 이게 2018년에 2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봅시다. 2017, 18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무조건 이거 오히려 좋아 플러스 너무너무 좋아 아니에요? 이 학원장은 지금 이 학생을 업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업고 다녀야 할 듯. 그쵸? 그리고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학생한테 부탁을 해? 학원장이 반대도 아니고. 최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안 안 팔았으면 올랐을 텐데. 이거 이렇게 되고 판 게 더 웃길 것 같아요. 아무튼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베이 캐나다 투자의 30%가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포함했다. 30%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70% 더 남았다. 우리 단풍국도 계속 간다라는 거고요. 코인베이스 CEO 자산계 아마존 되고 싶다. 자, 자산계 아마존. 이게 약간 FTX랑은 가는 길이 달라요. 제가 FTX와 코베 이 두 거래소를 좀 비교 분석해서 다뤄드릴게요.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산계 아마존이라는 말을 이미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FTX와 가는 길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코베는 어떤 쪽으로 가길 원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합법적인 모든 자산을 리스팅하고 싶다. 수천 개가 수백만 개까지 거의 진짜 뭐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약 50% 그쵸? 이게 지금 메인이니까 이게 50%고 나머지 50%는 다른 자산인데 이거에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 CFTC 위원장의 러스틴 베넘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바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데요. 파생상품이라고 해야 되죠? 주식처럼 파생상품. 여기서 먼저 이제 ETF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 ETF가 될 텐데, 이분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로스틴 베넘은 과거 한 연설에서 암호화폐는 실물 경제의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뭡니까?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금융 투명성을 높여 부패 현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 이 부패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좀 똑똑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테러리스트 자금이다. 테러리스트 자금. 그리고 다 뭐라고 할까? 부패 현상이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현상을 줄여줄 거라고 맞는 얘기고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게 뭡니까?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CTC 코인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CTC 코인도 저는 장투해도 될 만한 코인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팍스에 있죠. 박스. 네, 그렇습니다. 솔라나 재단 2021년 솔라나 올타임 하이 축하합니다. 솔라나 ATH. 오늘 진짜 좋은 코인들 많이 나오는데 솔라나도 제가 늘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올타임 하이 축하하고 이것도 메인 코인입니다. 장투하셔도 돼요. 솔라나 재단이 리더 개발자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제가 못 갔어요. 미안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영어로 해야 되나? I'll do my best. Do my best. Please. Let me go next time.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정모를 해야 되겠네. 개최한다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다.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아쉽네. 연락 못 받아가지고. 주요 패널로는 발라지 스리니바산 코베 CTO와 제레미 알레 서클. 자, 코베 서클 FTX. 야, 이거 완전 미국 잔치입니다. 미국 잔치. 그쵸? 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때도 좀 약간 언제였죠? 마이애미처럼 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마이애미 때처럼. 그리고 여러분 캐피탈 파트너 아시죠? 캐피탈도 제가 과거에 얘기했었던 투자 그룹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매우 흥미로운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솔라나 축하드립니다. 바이낸스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을 때 지금 말레이시아에서의 거래 및 결제 지원이 종료되고 있어요. 마치 중국과 미국처럼 지금 한 계단씩 내려오고 있고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제 인사이트도 변함없습니다. 바이낸스도 힘내줘야 되는데 바이낸스 화이팅.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거지. 아예 없어지는 건 너무 안 좋죠. 모든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도 고객이 엄청 많고 큰 곳이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무너지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그때 뭐라 그랬지? 그 사후 뭐라고 했죠? 대비가 아니라 뭐 사전 대비였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예. 우리 사전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CG 창업자 비트코인 터무니없는 일들에 대한 환상적인 해지 수단. 내가 좋을 거라 해제 수단. 네, 비트코인 맞죠? 영국 축구 클럽 와포드 FC 선수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도지코인 유니폼을 입겠다라고. 야, 이런 시대가 왔어요. 뭐 AIG 이런 거 보다가 이제 갑자기 도지를 입고 뛰는 겁니다. 도지. 와우. 그쵸? 마크 큐벤 형님이 도지 가장 강력한 결제 매개 수단, BTC는 가치 저장 수단. 이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마크 큐벤 도지 찬스 트윗 난 예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 여러분 저도 예전부터 누누누누누누누누누히 이야기해왔죠. 도지로 계산하고 사고 팔고 다 가능하고 비트코인은 무조건 저장 수단. 맞잖아요. 얘네 완전 다르다 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자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도지로 해도 돼요. 그래서 도지는 안 죽어요. 도지 어디 안 갑니다. 우리 도지는 어디 안 갑니다. 참고.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 72 탐욕 단계 지수 무슨 말이에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여기서 풀매수 땡기는 단계는 아니다. 그쵸? 요것만 보고 투자하셔도 성공적인 투자가 됩니다. 맞죠? 네.
고팍스에서 온 어떤 인사이트들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고팍스 신청하시면 여러 인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인사이트 뉴스레터에서 제가 떼온 것 중에 좀 쉐어하고 싶은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냐? 이더가 전고점을 넘겨야 되는 건 불가피한 상황. 무슨 말이야? 이더리움 올타임에 간다라는 거고요. 가상자산 업계 전반 상승세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상자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채굴자가 세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거는 정말 좋아입니다. 채굴자들 영향이 커요, 비트코인은. 말씀드렸죠. 반감기와의 관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로 고래들입니다. 채굴자가.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크고, 이래서 가상시장 자산의 강세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단기적 악재여도 장기적으로 무조건 호재고, 이게 다 돼야 SEC의 BTF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MC가 연내 비트코인 결제 지원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런 AMC 발표에 따라 미국 내에서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특히 기업들 하나둘씩 들어온다. 정말 좋아. 가능하지. 그리고 마지막 8월 말 잭슨홀로 인해서 9월에 언제까지 영향 갈지 파악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연준 내부에서의 테이퍼링 시기 때문입니다. 요거 좀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8월 26일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존금리 상승이 유력해 보이는 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해서 역푸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건 좀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단기간 역푸여도요, 대한민국 국민들 투자 불나방처럼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예, 저는 이 의견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프는 무조건 생긴다. 이건 진짜 무조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역푸가 만약에 생기거나 지금처럼 낮을 때는 무조건 해외 거래소 보내야 돼요. 매매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차피 그 코인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해외 거래소 보내세요. 오케이? 한마디 요약입니다. 지금껏 인사이트 제대로 가고 있고, 참고만 하시고 가치만 가도 가치 투자와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향후 일주일 계속 좋을 예정이고요. 조정이 온다면 잭슨홀 가까이 갈 때 참고하시고, 손절 라인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올타임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요.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